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마감장이 없는 유일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의 클로징 벨을 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좋은 인사이트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3%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12%, S&P 500 지수도 하락하는 흐름 이어져 갔는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관한 기대감들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상 지수 자체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기도 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또 한 번 급락이 나오면서 투심이 조금 위축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은 다시 올라섰고요. 달러도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역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위험자산에 관한 선호도는 낮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역시나 눈치 보기 장세 이어져 오면서 월가의 공포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클로징 벨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헤드라인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해왔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가 나기 바로 몇 분 전에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었는데 이 투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상승의 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AI 랠리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어떤 자산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잭슨 황의 또 그러한 CEO 인터뷰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주가에는 탄력적인 흐름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을까요? 조금은 상반된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크립토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크립토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CEO가 드디어 석방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 가격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이후에 급락세를 맞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CEO가 석방되긴 했지만 또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법정으로 출두해야 하는 그러한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좀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방 이후에 또 다른 죄가 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으면서 또 그러한 비슷한 또 죄들을 지었다라는 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CEO의 가석방 일단 진행이 됐고요. 추가적인 재판 과정들 또 저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더리움의 ETF가 결국 성공할 것이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사실상 자금 유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ETF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볼만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ETF가 성공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속단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는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그렇게 가격 시세가 촉발되거나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들을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는 우리 업계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자금난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고 채굴에 관한 보상도 반감기 이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들만 좀 살아남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에 있어서 채굴 난이도도 높아졌고 또 채굴 업자들이 사실상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서 채굴 업계 역시도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가격 시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크립토벨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텔레그램 CEO가 풀려나서 그 추후의 일정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일단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은 텔레그램 자체가 악용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CEO에게 죄가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석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에 악용이 되거나 마약 거래라든지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CEO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명목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인 항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드로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시민권을 부여받을 때 텔레그램을 프랑스로 옮기기도 했었고 또 프랑스 스파이가 이런 드로프에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프랑스 관련한 또 중요한 정보들이 새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측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CEO에 관한 법적인 제재를 취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악재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톤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CEO에 관한 이야기들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10위에 랭킹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과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마켓캡은 기술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장마감 이후에도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이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가총액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암호화폐 히트맵 살펴보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는 58,000달러 선입니다. 밤 사이에 소폭의 반등세가 있긴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해주면서 58,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의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2,500달러 선으로 낙폭이 커졌을 때 비트코인보다의 낙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은 144달러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지금 톤코인이 그래도 CEO 석방 이슈와 함께 1.4%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시총 상위단을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그 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상승하고 있지만 대장주들이 힘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불안감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다양한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좋은 정보들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인 한 주를 정리해보는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마감중을 좀 올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정보들이 또 시장에서 중요했고 유용했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지 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장의 호재는 조금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호재로 잡아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채택이 더욱더 늘어갈 것이다라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전략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OKX가 의뢰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개인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수치적으로 조금 자세히 조금 따져보자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도까지 포트폴리오에서 디지털 자산의 배분을 7%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7%면 그래도 꽤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7%나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토크나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2030년까지 10조 달러에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이 우리 전통 금융권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자들은 이제 운용 자산, 전체 운용 자산의 대략 한 1%에서 5% 가량을 이제 디지털 자산에 할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보고서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또 큰 손들의 움직임들을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관 투자자의 50%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의외이긴 했었는데 일본에 있는 기관들, 연기금들 역시도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25%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마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시장의 추가적인 수급에 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분들의 수요는 건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과 또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리포터는 더블록에서 제가 리포터를 발췌를 해왔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게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매수 패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격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패턴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니까 비트파이넥스의 분석가들이 이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2016년도와 2020년 대선 주기에서 비트코인이 대선 전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여줬고 또 대선 이후에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미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더 같이 치르셨을 텐데 2016년도, 2020년도 그리고 4년 뒤인 2024년도 지금 또 대선에 관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패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트코인의 패턴 자체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하락을 크게 했다가 대선 이후에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 타이밍과 시장 불확실성 그리고 전통 시장과의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연말쯤에 치러지기 때문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융시장에 관한 불확실성이 좀 대두가 됩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금융 자산들 역시도 조금은 축소되는 흐름들을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 연말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와 관련한 그런 가격의 흐름을 이어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통적인 금융시장,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과의 연관성을 점점 더 많이 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통 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들 때문에 동반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는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줘 왔었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패턴에 대입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선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바뀔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 당선인에 상관없이 큰 상승을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되 이러한 패턴들도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에 변수가 약간 있었다라고 해요. 그 변수에 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금융과의 상관관계 우리가 세 번째 이유로 꼽았었던 전통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많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의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뉴욕 증시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좀 자산의 성격들이 변화되면서 뉴욕 증시와는 조금 상반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조금 더 다른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수가 될 경우에는 미 대선에 따른 그 타이밍에 따른 매매 전략들, 투자 전략들이 유효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트럼프발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미 소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있을지의 여부들은 우리가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NFT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등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당선 이후에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또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또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에 관한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만 달러 선이 지금 현재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장이 끝났나라는 불안감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들을 조금 더 해소시켜주고 해결을 시켜드리고자 제가 오늘 온체인 데이터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온체인 데이터를 또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한 분석가가 우리가 거래소 유입량에 관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진 않으실 수 있는데 거래소에 유입되는 양과 그 거래소에 유입되는 투자자들의 유형을 파악을 해보면은 이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수급을 알 수가 있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가 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의 수급들이 매일매일 집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하고 참고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그 거래소로 들어온 자금 유입량을 이야기로 합니다. 비트코인에게 들어온 자금 유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금 유입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왔습니다. 큰 자금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떤 자금들이고 어떤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자금들일까에 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1K에서 100K,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어 투자자나 고래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러한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 그리고 고래 투자자의 포지션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똑똑한 전략일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했었던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시면요. 네, 플로우지토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유입 자금이 많은지 유출 자금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표를 토대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거래소 밖으로 빼는 자금이 많을까요?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을까요에 관한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콜드 월렛이다라고 해서 당장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에 굉장히 매물대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거래소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에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많다라고 봅니다.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데플로우 차트상에 굉장히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더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큰손 투자자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당장 매수를 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일단은 본인들의 지갑으로 가져와서 일단 무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변동성이 더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동향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안심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트는 센티멘트에서 제시했던 차트인데요. 최근에 고래들의 동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하락세를 겪었는데 오히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더 많이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10에서 10K의 비트코인 월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지표를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분석을 해봤을 때 거래소로 유출되는 자금들도 많고 그리고 비교적 큰 손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좀 매집하는 전략들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기에는 뭔가 좀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깝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아직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할 그런 보유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도 파악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 굵직한 투자자들은 시장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또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오늘 또 오랜만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클로징 벨을 울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또 크립토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 더 좋은 소식들, 더 좋은 가격 상승들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